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 여성의 절규 어린 고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존재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채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이코패스 남편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세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 아내의 고백을 통해 가정폭력의 비극과 법의 한계, 그리고 인간 존재의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가 가정폭력과 정신질환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법적, 사회적 시스템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고백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괴의 순간에도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이해만이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슴 아픈 비극의 서막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저는 사이코패스 남편에게서 항상 위협을 느꼈어요. 매 순간이 너무나 무섭고 힘들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를 옥죄어오는 공포는 제 삶의 모든 부분을 잠식해버렸죠. 평범한 일상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제 존재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50대 남편은 겉으로는 평범한 가장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잔혹하고 병적인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가장하고 상대를 조종하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특성은 아내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하거나 집을 나가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지켜야 했고 혹시라도 그가 아이들에게 혹은 아무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까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니면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강박적인 생각이 저를 올감했습니다. 저라도 그를 통제해야만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녀는 남편의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아이들을 그리고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 책임감의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문자 그대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온몸에 멍이 들고 만신창이가 되는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숨막히는 긴장감과 불안감에 시달렸고 남편의 작은 표정 변화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그의 눈치를 보며 밤에도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잠들면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는 동안 자신이 무방비 상태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 삶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 같았어요.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얽매이는 기분이었죠. 자유는커녕 숨 쉬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청춘과 활력은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서서히 시들어갔습니다. 결혼 2년 만에 알게 된 남편의 과거는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전과 기록과 함께 드러난 사이코패스적 성향은 그녀의 세상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이미 결혼식을 올린 후였고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패턴, 감정의 부재, 그리고 타인을 도구로 여기는 태도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남편은 교묘하게 그녀의 가족까지 협박하며 도망칠 수 없도록 족쇄를 채웠고 설상가상으로 사랑스러운 아이들까지 생겨버리면서 그녀는 더욱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녀에게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가장 큰 족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칠 수는 없었기에 그녀는 모든 고통을 감내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는 더욱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가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에 그녀는 모든 고통을 감내했고 자신을 희생하며 버텨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고 매일 밤 잠드는 것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이들을 보며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내가 버텨야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어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 생각 하나로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인고의 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남편의 그늘 아래에서 서서히 쓰러져 갔고 육체적, 정신적 상처는 깊어져만 갔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녀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다 자랐고 독립적인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쳐 아이들을 지켰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그 해방감과 함께 찾아온 것은 극심한 피로감과 절망감,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한계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고통 끝에 그녀는 남편을 살해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선택이 자신과 아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그 어떤 후회도 없다고 말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저는 남편으로부터 저와 제 아이들, 그리고 앞으로 누가 될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의 손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 희생으로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비극적인 선택이 법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회는 이러한 비극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법의 잣대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할까요? 우리의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협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1조 1항은 정당방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건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즉각적으로 임박해야 합니다. 과거의 침해에 대한 복수나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연한 위협에 대한 방위는 정당 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방위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하며 다른 목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상당한 이유, 즉 방위 행위의 상당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방위 행위가 침해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되며 방어 행위는 공격에 대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소극적인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도 방어 행위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과잉방위로 분류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거나 형이 감경될 뿐입니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들은
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함이지만 때로는 현실의 복잡한 비극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 가정폭력 상황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이 더욱 어렵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를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가정폭력은 단순한 일회성 폭력이 아닙니다. 이는 지속적인 학대와 학대자 피해자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그리고 피해자가 벗어나기 어려운 물리적, 심리적, 사회 경제적 환경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종종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되고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 폭력적인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정당방위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현실을 외면하는 판결은 또 다른 비극을 낳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력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에서도 가해자의 위협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는지, 혹은 폭력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현재의 침해로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 즉 경찰 신고, 이혼 소송, 가출 등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구조적 장벽, 예를 들어 경제적 무능력, 자녀 양육 문제,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협박과 감시 등으로 인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경우가 많다는 점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법이 현실의 복잡한 인간 드라마를 포괄하지 못할 때 그 법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연의 경우 남편이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졌다는 점은 법적 판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극도로 부족하고 죄책감이나 후회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냉혈하게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가해자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깊이 지배하고 가스라이팅하여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저항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극단적인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범행 후에도 사이코패스 성향의 가해자는 태연하게 행동하며 사건을 은폐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은 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고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를 극도로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사이코패스 남편으로부터 수십 년간 지속적인 폭력과 정신적 학대, 그리고 생명의 위협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요건이나 상당한 이유 요건 등을 너무나 엄격하게 해석하여 정당방위 주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고유정 사건, 엄여인 사건, 이은혜 사건 등 사이코패스 성향의 가해자가 연루된 잔혹한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사이코패스라는 존재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는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해자들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 했던 피해자의 이야기는 좀처럼 주목받지 못했고 그들의 절규는 종종 외면당했습니다.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비극적인 사례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해야 할 심각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법적 시스템 마련이 절실합니다. 또한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에 대한 이해와 관리, 그리고 그들로 인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법의 엄격한 잣대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통과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한 법 적용을 넘어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과 그들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유연하고 인간적인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는 폭력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보호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녀의 선택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 선택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성의 고통스러운 고백을 통해 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괴의 순간에도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층적인 이해만이 진정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비극의 목격자이자 잠재적 피해자 혹은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법과 사회 시스템은 개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며 우리는 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